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지난 7월 19일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대학에서는 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지역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정상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인재양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진제구 청주대학교 융합신기술대학원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문희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반도체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오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순서대로 편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부터. 예. 네, 1년지 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흔히 우리가 100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교육부가 하루아침에 준비하고 하루아침에 발표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업계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지역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만드는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발표하고 또 산자부에서 또 그 다음 날 발표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과연 디테일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됐느냐. 네. 근데 매번 교육 관련된 것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지 1년지 소개까지도 괜찮습니다. 잘못하면 34일 소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들을 더 이렇게 많이 염려들 하시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정상훈 과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저희 방안을 성장 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은 아나운서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요. 그를 위한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 존립, 생존 전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그렇게 성장 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진 교수님, 키워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이 인재 양성 방안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의 바람직함을 이제 고려해서 저는 신사독행이라는 그 사지성어를 썼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정책 의제 설정에서부터 정책 결정 단계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 안이 좀 더 충실하게 집행되기 위해서 상세한 세부적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문희 교수님 듣겠습니다. 네, 저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인데 이게 산업계, 학계 등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게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한번 대통령 지시사항이 되다 보니까 너무 네. 일이 급박하게 빠르게 진행돼서 의견 수렴이 지금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런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훈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간단하게 사업 취지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어찌 보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정책 방안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메모리 시장에서의 계속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은데 그 분야에서는 그 위상이 또 그렇게 높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도체 인재 양성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스매치 문제가 있고 또 그 대학 안에서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교수 인력 자체가 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대기업이나 해외로의 고급 인재 유출 이런 전체적인 좀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범부처 협업으로 별도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인재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공감들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먼저 인재 신 교수님 필요성은 드리고 당연히 공감하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단순히 뭐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PC의 그 부품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산업 앞으로 기술 혁신 산업과 관련해서 그 전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작년도에 그 자동차 부분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런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으로의 산업에서 반도체는 기반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인재 양성을 급하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산업 전략부터 아주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교수님. 네, 저도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국가 주요 산업이고 굉장한 지금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실무 교육을 할 만한 그 인프라가 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사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고 실무진들도 그렇고 막상 이쪽 졸업하고 와도 일 시켜보면 아는 게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 막상 산업체에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다시 새로 다 배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양적보다는 질적 예. 성장이 함께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대학 자체 인프라라든지 질적인 면의 부족 때문에 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을 못 맞춰주는 네, 측면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자, 지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제 문제점들도 살짝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 19일이었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네.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방안. 잠깐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그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향후 10년간 실무 인력부터 연구 개발을 하는 석박사 인력까지 합해서 약 13만 명이 추가로 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에 대응해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를 15만 명 충분히 양성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사실 이번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그 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안들도 이제 다 같이 들어있기는 한데 조금 양적인 면들이 좀 많이 강조되어서 네. 전달이 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운영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대학의 정원이나 교원 관련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정원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그 전에는 4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됐던 것들 중에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예. 또 교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조금 더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학과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계약 정원제라는 좀 유연한 제도를 또 도입을 합니다.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정해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이 인프라나 우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라는 그 기술 분야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학문이 다 융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 학과보다는 이미 있는 전기공학, 기계공학, 뭐 소재 여러 이 학문 분야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해서 운영하는 반도체 트랙, 그러니까 전공 교육과정, 융합교육과정 같은 것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방안에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단기 집중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도체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된다면 네. 어떤 정도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는 일단은 앞서 이제 목표를 먼저 제시를 드렸는데요. 예, 예. 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이나 시설, 사실 반도체는 관련해서 고가의 장비나 클린룸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확충을 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수요와 긴밀히 연결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신 교수님 옆에서 많이 경청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정부에 안 그래도 K 반도체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뭐 내용이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3만 6천 명 정도를 10년 동안 집중 양성하겠다. 특히 이제 뭐 학부생들 양성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습니다. 왜 안 지켜졌을까요? 지금 왜 다시 10년 동안 뭐 12만 7천 명 더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당시에도 어느 대학에 어떻게 정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과 간의 통폐합, 융복합을 어떻게 하고 할지 그 세부 방안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방안이 세부 방안이 돼 있느냐?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아볼게요. 약 8천여 명을 지금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학부 기준으로. 수도권 4,100명, 지방에 3,900명 정도를 예정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5년 정도에 2,000명 정도를 증원할 때 수도권에 1,300명, 지역에 한 700명 이렇게 순서별로 돼 있는데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한번 예를 들어 봤을 때요. 보통 대학 등록금이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잖아요. 기본 공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7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한 140명 뽑아야 10억 정도 되죠. 10억 원 가지고 강 교수님 현장에서 잘 아시지만 반도체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교수 요원으로 채용했을 때 연봉 얼마 줘야 됩니까? 몇 분이나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수 한 6분 정도 채용하면 10억 원은 끝날 겁니다. 반도체 시험 장비 엄청 비싸죠. 학생들 실습 장비 이런 거 엄청 비싸죠. 대학이 다 살 수 없죠.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중고 장비 이런 거 또는 쉐어하는 방법이 있을 정도, 그 정도겠죠. 이런 종합적인 플랜들을 놓고 지방대학들이 과연 새로운 과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증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저는 얘기 이제 나온 김에 더 듣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네. 짚고 진 나오고 교수님.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 중에서 설계와 제조와 검사 장비 분야 중에서 제조 중심의 반도체 강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그것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공급망을 미국에다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자기들이 그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치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계속 제조업 국가로서만 유지할 거냐? 우리는 반도체 강국을 앞으로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런 제조 분야뿐 아니라 설계 분야하고 검사 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물론 그 미국의 견제라든가 일본, 중국의 견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은 계속 제조 분야를 쫓아오고 미국은 설계나 장비 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의 추격이라든가 우리들의 진출을 막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 강국들의 견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반도체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입안한 인재 양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그 안을 보면 계속 제조 중심의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더 근본적인 것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별개로 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 학과, 반도체 뭐 전자, 뭐 재료 여러 분야의 학생들이 취업률이 형편없이 낮아요. 그러면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스매칭 때문에 이제 예. 취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 학과를 증설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왜 취업이 안 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가 그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두 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뭐 반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신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 분명히 이제 교수나 이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가 많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 맞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예. 일단 제도를 열어놓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정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신 교수님 주신 것처럼 교수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네. 재정 지원 사업 신설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 금액을 말씀을 드리거나 이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면 이미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방할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과도 더욱 소통을 해서 준비를 네.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 교수님 예. 주신 말씀도 정말 맞는 말씀이고 네네. 맞고요. 근데 저희가 이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 방안 안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 직업계고등 전문학사 이하, 그다음에 학사, 그다음에 석박사 이렇게 그 학제별로 인원의 규모나 필요한 인력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했고 저희가 이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기부나 산업부랑도 예.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반도체 산업이 여러 가지 공정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가서 하는 직무도 다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이 대학이든 직업계고든 여기에서 이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방안을 만들었고요. 다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방안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 뭐 이제 설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해서 그걸 예. 어느 대학에서 얼마나 기를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들과 전문대학 또 시도교육청 그리고 반도체 산업협회, 산업부와 함께 그러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인재양성 방안에는 전체적인 목표치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주요 수단들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네네. 인력 양성의 내용과 방법, 규모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와 기업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학생들도 대기업만 반도체는 이제 예, 대기업만 있다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엔 여러 가지 산업군이나 기업이 있고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직무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서 예.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저희 전 정권에서도 이제 아까 뭐 있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필요성도 공감하고 의지도 있는데 그 부분의 세밀한 부분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약하다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굉장히 좀 하실 말씀 네, 저도 좀 같습니다. 의견을 주자면요.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K 예. 반도체에서 인력 양성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재정 투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도 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 처음에 이거를 주는 국가 입장과 또 학교에서 입장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입장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저희 이런 걸 실제로 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이 올 때마다 굉장한 이게 부담거리거든요.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그 뭐 학생들은 뭐 몇 달 이상 뭐 인턴을 실무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걸 학생들 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 학생들을 특별히 받아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관리하는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 커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수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준비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때문에 실제 막상 교육은 좀 더 소홀하게 됐거든요. 시간이 예. 많이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사실 그 실제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보면 상당히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대부분의 그 예산들이 항목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네네. 필요한 때는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 필요한 거는 학생들 실습 기자재를 산다거나 이런 거 좀 예. 편히 사고 싶은데 기자재 한번 사려고 하면 인근 지역에 무슨 기자재가 있으니까 뭐 그 기자재 같은 거 사실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그 교육하는 데 목적이 아닌 굳이 불필요한 다른 곳으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용도 좀 제한이 많아서 학계든 이런 데 좀 산업체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예. 뭐 답변을 드릴까요? 뭐 네, 자유롭게. 저희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사실 제일 크게 들어가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인재 양성을 위해 약간 시그니처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교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실제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거에 이제 맞추다 보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까 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도 이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고 인프라도 뭐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라고 하면은 이걸 뭘 할 수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풀고 포괄적인 재정 지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상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원이 없고 또 우수학생 유치에 대한 장학금 이런 부분도 다 풀어서 최대한 대학이 그 특성화하려는 교육 과정에 맞춰서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규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적용되는 그 지원받는 5년 기간 동안은 어떤 규제, 법에 있는 규제조차도 이 규제 풀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는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특성화해서 이렇게 육성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이제 성과 관리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조금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면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염려가 좀 해소가 될까요? 다른 두 분도 근데 제가 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육부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사람 데려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사업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인재를 길러내는데 각종 지원과 돈을 줘서 양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각종 그 직업훈련 기관에다 막대한 돈을 줘서 훈련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취업된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교육부에서 돈을 많이 지급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관심을 쏟는 거 못지않게 그 인력들이 수요업체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SK 요 M15 공장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M15 공장이 완공해서 가동을 하는데 인력이 지역 뉴스에 나오지만 그 만들기 전과 후가 총원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네트로 보면 신규 고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그만큼 기계화 자동화돼 있다는 거죠. 나머지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마 고급 인력일 겁니다. 자, 학부생 기준으로 많이 지금 교육부나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 부분 기계화돼 있어서 인력의 수급상에 분명히 미스매칭이 있고 또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진 교수님도 지적을 했는데 하셨듯이 이제 취업률 부분에서 약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생각하는데 밑에 연관 협력업체들 훨씬 열악한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전공 학과를 전공하고도 그런 분야에 잘 가지를 않거나 못 가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취업률까지를 당장 우리 충북만 보더라도 8개 학과, 8개 대학 10개 학과 410명 정원인데 240명밖에 못 뽑는다 이거죠. 지금 있는 정원도 못 채운다 이거죠. 이런 현장의 거를 같이 좀 반영해 주셔야 될 저희가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방안 이번에 발표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제 정원 증원 관련해서 대학에 규제를 완화한 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권으로 더 이제 정원이 그야말로 완화돼서 집중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인데요. 지역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누가 만약 교육부가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 중심으로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한다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제도 풀어야죠.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대학은 지방에 있어라고 하면서 수도권의 증원을 증원하면 지방대학은 고사하는 것이 분명하고 지방대학이 고사하는 건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대학이 고사를 하게 되면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지방 경제가 초토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지방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뭐 투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가 공정한 대학 간의 경쟁을 얘기하려면 수도권의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면 지방대학이 수도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규제도 풀어야 됩니다. 취업이라는 거는 그 수도권 상위 학교부터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도권에서도 정원 늘리고 우리도 같이 늘린다고 물론 안 늘리면 더 타격이 크겠지만 같이 늘린다고 해서 지방대한테 결국 이득이 되느냐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사실
저희도 직접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하지만 학생들 취업률이 지금 한 60% 정도 그 졸업생들 취업률이 한 60%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정도 합니다. 사실 아직 40% 정도는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냐? 아니거든요. 그 학생도 충분한 실무적인 경험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취업률이 40% 정도 학생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 늘리고 지방대 같이 늘려버리면 일단 기존에 그러면 지방대에서 취업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수도권 정원이 늘려지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갈 거고요. 그럼 지방대는 사실 취업률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취업률은 더 훨씬 떨어져 버리겠죠. 그럼 일반 청취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무려 13만 명을 넓히겠다라고까지 지금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서 40%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일단 이 인원이라도 좀 취업이 되면 주는 거 아니겠는가? 왜 여기에 매칭이 안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다들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교수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눈높이 미스매칭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길 원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요. 학생들 일단 눈높이가 거기가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렇게 중소기업을 워낙 좀 꺼리는 그런 현상들과 맞닿아서 지금 대부분 다 대기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견기업이랄지 다른 데서 경력을 쌓아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재수를 해서 있지 중소기업으로 가서 이렇게 경력 쌓아서 옮기려고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미스매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계에서 사실 지금 반도체 인력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절대 인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거기 공채하면 지원율이 사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서울 소재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만 골라 뽑아도 이미 다 차고 넘치는 실정입니다. 사실 거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부족한 거고요. 중견기업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실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중견기업 재직자들 중에서 좀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경력사 가지고 대기업 이직하는 걸로 다 루트가 네네. 바뀌어가지고 실제 중견기업 그 인사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입사를 못 채운 건 아닌데요. 계속 대기업으로 네네. 유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아예 처음부터 모집 자체가 안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부족분을 하면 반도체 전체 산업에서 이제 부족한 걸로 나오는 거지 대기업 자체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거기도 부족하지 모수는 많은데 가지 않아서 부족한 거지 그 인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재가 부족해가지고 더 양성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방안에 물론 정원 증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정원 증원은 저희가 이제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측면과 아마 지방대학의 그런 우려와 이런 것들이 예. 섞여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저희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이런 관련 학과에 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학과가 반도체 학과가 아닐지라도 조금 더 그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인 만큼 반도체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그쪽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융합 교육, 트랙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방안에 좀 많이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련 학과에서도 워낙에 교수 인력 자체도 부족하고 학교에 그런 관련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방안에 넣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관련 이공계 학과에서 반도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해서 그런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이 인력 방안에 좀 네네.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방대학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제 수도권으로 쏠림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건데 예, 신 교수님 말씀 계속 좀. 산업적으로 보면 전후방 연관 효과, 소위 이제 서플라이 체인, 수요 공급망 이런 것들 때문에 클러스터로 집적돼서 수도권에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택이나 용인 클러스터 하는 부분 뭐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연구소, SK 하이닉스 연구소 분당에 있습니다. 기흥, 동탄, 영통 밑으로 우수 인재들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재 양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학과가 전국에 17개가 있죠. 거의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에 2개가 있습니다. 공주대학하고 청주 폴리텍 4대학에 있죠. 근데 여기 충청도에 있는 계약학과는 취업 연계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학할 때 취직된다 이게 아니라 재직자들 재교육 연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취업되는 건 전부 수도권에 있느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부 스카이 위주의 대학들과 내년부터 또 계약학과를 새로 신설해서 하죠. 다 스카이에 있다 이거죠. 근데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역에도 할 수 있죠. SK 바이오시스가 안동대학하고도 계약학과를 하죠. 그리고 꼭 대기업들만 그렇게 계약학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견, 소위 이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이런 아주 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지원해줘서 그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요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 교수님은 뭐 충북대에서 직접 반도체 학과를 또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튼실한 중견기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 방향이 단순히 뭐 몇 명 졸업시켰다 배출되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 그 방향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튼실한 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이랄지 이런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뭐 계약학과 형태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취업이 보장된 트랙 형태로 해가지고요. 뭐 예. 3학년 때 선발이 돼가지고 선발이 되면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졌으면 훨씬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그 인력 양성 방향이 이런 식으로 좀 그 인근 기업들과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뭐 이걸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들한테 같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꼭 중견기업 아니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지금 청주에 있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평택 거기까지는 사실 하지만 그 밑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네네.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처음 입사는 굉장히 합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마 남쪽 끝에 있든 섬에 있어도 아마 처음 입사는 다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고 나서 바로 이직을 준비해버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 뭐 삼성이랄지 다른 곳 대기업으로 이직이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거는 좀 이직하지 않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사람 그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예. 근데 처음에 원서를 내면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 학생들 다 지원해 버리니까 일단은 거기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실제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지역 학생들하고 좀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이렇게 좀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훨씬 좋은 인력 양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계약학과라는 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아마도 대기업 중심으로만 왜냐하면 아예 이제 학과를 개설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도 제공해야 되고 나중에 걔네를 채용해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중기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을 이제 거기는 이제 한 개의 기업은 아니죠. 이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이 계약학과 형태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재정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교육부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는 반도체 분야는 거의 한 개 대학, 한 개 학과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기업이랑 대학이랑 뭐 교육청이랑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물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반도체 대기업 이외에도 다른 기업까지 다 합했을 때도 수도권에 사실은 반도체 기업이 많은 것은 네네. 이제 그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도 많이 예.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런 팹리스도 또 이제 꼭 그 벨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전체적인 기업의 현황을 대학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도 이제 충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랑 같이 공동 과정 운영하고 계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그런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중기부 사업으로 하던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약학과가 그게 재직자 교육형과 취업 연계형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재직자 교육형이어서 어차피 이미 취업이 된 사람을 예. 교육하고 있는 건데 만약 네. 취업 연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그게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는데 근데 취업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을 사실 섭외를 그 사업을 제안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직접 회사들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소위 말하는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좋은 회사들이 섭외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막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취업 연계형은 하지 않고 재직자 교육형을 하고 있거든요. 취업 연계형으로 했을 때 대부분 섭외 가능한 회사는 굉장히 영세한 중소기업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같이 좀 해주신다면 좀 좋은 회사들한테 좀 참여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주신다면 훨씬 좋지. 그걸 학교한테 맡겨버리면 다시 저희가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 수준에서 섭외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번에 방안을 만들면서 사실 네. 산업부랑 별로 그렇게 많이 협업할 일이 그전에는 네. 없었는데 산업부 그리고 반도체 산업협회, 협회는 이제 그 안에 반도체에 관련한 기업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있는 그런 기구라서 저희가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고 소통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대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분명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지방대학으로서는 이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자리매김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위해서 좀 더 보완돼야 될 점 혹시 안 나온 얘기들이 있으면 조금 또 네, 몇 가지 이제 신 뭐 교수님. 교육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디어이자 이제 건의를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병특 같은 경우에요. 이제 대학원쯤 갈쯤되고 군에 갈쯤됐을 때 우수 인력들이죠. 대부분이 이제 학부는 졸업하고 이런 정도에서 할 때 지역에 괜찮은 그 중소기업 이런 데들도 병특을 좀 더 확대해 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군의 수요도 자꾸 이제 병적 자원도 딸린다라고는 하지만 그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우수업체들에게 병역 특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고요. 영국의 다이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학과를 얘기하지만 기업이 이제 대학과 조인해서 대학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학교랑 맞물려서 학교가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삼성도 반도체 대학이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도 미래 모빌리티 대학이라는 걸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 선발부터 교육 운영에 있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갖고 기자재 같은 걸 공유하고 교수진을 자기들 회사에서 우수 연구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교수진으로 쓸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현실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희 좀 건의사항은요. 사실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그 실무 교육 시키고 회사에서 원하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려면 상당히 굉장히 고가의 기자재랄지 고가의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사실 대학교에서 반도체를 가르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기자재를 우리가 다 보유하고 있느냐 사실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사주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사업 형태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수량이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런 지원을 해줄 때 아까 그 허브 사업도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클린룸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클린룸 자체는 하나 엄청난 시설이긴 한데 사실 모든 학교에 클린룸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클린룸 운영에도 엄청난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그런 허브 사업은 하진 않지만 다른 학교들한테 좀 학생들 실제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해주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통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처음에 사업이 오면 대부분 엄청난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를 원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꺼려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반도체가 아무리 최신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전통적인 과목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굉장히 그것들을 바꾸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바꿔서 과연 좋느냐? 오히려 학생들의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의외로 뭐 매년 신설 과목을 하라라고 하면 뭐 기존에 있는 과목도 꼭 필요한 과목들이 없어지고 그게 대처가 되고 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게 학교의 학생들한테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교의 그런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을 좀 많이 좀 복잡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너무나 많은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근본적인 방안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교육부 권한은 아니겠지만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그 지원책을 통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특히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대학은 저절로 삽니다.
지금처럼 알짜 기업이 서울에 있고 알짜 그 공공기관이 다 서울에 있다고 하면 유능한 학생들이 일단 지방에 오질 않아요.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도 세종시로 억지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실시했던 그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이제 성공을 하려고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물어서 이제 다시 후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주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가 아무리 마련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지방대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꼭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그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주면, 그러면 지방대학들이 그에 관련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수도권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이전도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지방대학은 수도권 이전을 억제해놓고 거기다 증원을 하게 되면 살아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지방대학의 고사유기가 처한 것은 지방대학이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수도권 인구 집중화의 혜택을 수도권 대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좀 고려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뭐 지역으로서는 인구 공동화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담느라고 얘기저기를 많이 쭉 들어봤는데, 아마 못다 하신 말씀들도 더 많이 있을 거고 더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끝으로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문희 교수님부터 듣도록 하죠. 예. 그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예, 저도 그 바라는 거는요. 양적,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질적 성장도 같이 많이 부분 고려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양적 성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랄지 교육 이런 그 실습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네, 그 반도체 관련 반도체 학과를 증원 증설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반도체 관련 학과가 폐과가 됐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또 기초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반도체 상대적으로 조금 발달돼 있다 그런 대구 경북에서도 그 지역 대학들이 다 시큰둥하지요. 다 이유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꼭 학과 증원 증설, 수도권 증설, 증원 증설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아까 쭉 저희가 오늘 나왔던 대로 현장에서 의견들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해서 세세하게 맞춰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진재구 교수님. 예, 이거는 일종의 인적 자원 계획인데, 인적 자원 계획의 기본은 미래 산업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부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는 과거에 R&D라든가 모든 분야를 민간에게 자유를 맡기다가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연구가 바탕이 돼서 인적 자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숙제들을 좀 담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상훈 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인재 양성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릴 문제는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고, 지방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저희가 방안은 발표를 했지만 아직 대학이랑 기업이랑 아주 많은 긴밀한 협업이랑 소통,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또 이제 대학에서 오신 교수님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주신 말씀들까지 반영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인재 양성이 준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래 핵심 자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필요성, 그 이유들 다 공감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다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혜택을 보고 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충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